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요즘 이분이 아주 핫합니다. 그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요. 관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치 정말 이건 노력을 더하는, 그러니까 기본 이제 우리가 사는 복권의 로또는 노력은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지만, 이거는 정말 후손들 입장에서는 마치 내가 노력과 비용을 약간만 들이면 로또 같은 행운이, 조상의 음덕이 나한테 미쳤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바로 조상 땅 찾기 얘기입니다. 조상 땅 찾기 얘기인데요. 자, 오늘은 그 이번에 법무법인 센트로와 저희 주식회사 오비스터가 같이 뉴욕 가서 상담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전문 로펌이죠. 주식회 법무법인 센트로의 전세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녔습니다. 2월 3일부터 2월 네. 8일까지 거기서 네. 체류하시면서 네. 많은 상담을 하고 오셨죠. 네. 어때 소회를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안 그래도 일정을 좀 빡빡하게 잡고 가기는 했는데도 거기 뭐 방송국도 나오고 그랬을 텐데. 네, 저희 방송국도 출연하고 라디오 또 이제 팟캐스트처럼 네. 라디오 프로 뭐 대담 프로 뭐 이런 거 찍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도 간략하게 전달도 해드렸는데, 어쨌든 그 한인 사회에서 저희의 그런 하고자 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런 세미나 그런 홍보 같은 것들은 확실히 된 것 같고, 그래요? 생각보다 이제 호응이 괜찮아서, 그리고 그 뒤로도 지금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랬겠죠. 네, 거기 계신 저희가 이제 주로 교회나 목사님들 통해서 이제 교회 대관을 해서 이제 세미나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놀란 것이 국내에서도 조상 땅 수요가 생각보다 많다 싶었는데 나가니까 더 많은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좀 써야겠다. 그 해외 동포들이 주로 이제 70년대 먹고 살기 어려워서 도미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여기서 정치 상황이나 여러 가지 핍박에 실어서 자본가들이 가신 분도 계실 테고 여러 부류가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자산들을 뭐 한국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아까 전자인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생각할 여력도 없이 열심히 살다 보니 현재가 된 거고, 나머지 후자, 아까 얘기했던 후자인 분은 뭐 얼마 되겠어, 많은 부를 이루셨다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것 같은데, 바로 진행해 보죠.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1960년에서 70년 그때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힘들었습니까? 그럼요. 그때 미국 애들 많이 가셨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때 미국에 이제 좀 있는 재산 뭐 정리를 잘해서 가신 분도 있지만, 이제 급하게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냥 대략 정리하고 이제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이제 그래서 그때 못다한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막 기억을 되찾으시면서 오셔가지고, 그때 춘천 어디에 뭐가 있었고요, 그것 좀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 없을까요? 이제 이렇게 매우 이제 안타까운 이제 사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부모님이 그 당시에 정정하셔서 한국에 부동산이 있고, 이분은 그냥 이제 본인만 이제 외국에 와서 살고 계시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거 이제 다 형제들이 골고루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뭐 한국에 있는 오빠가 혼자서 다 가져간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종중이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을 틈타서 종중이 가져간다거나, 네. 이제 뭐 그렇게 뭔가 부당하게, 야 너는 외국 산지 오래됐고 넌 이제 시민권자니까 넌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데 무슨 네가 상속권을 주장하니? 권리를 포기한 자로 네. 취급할 수 있죠. 네, 너 부모님 돌아가실 때 오지도 않았잖아. 않고, 근데 네. 이제 와서 네가 무슨 상속이 어쩌고라고 맞아. 하지만 무슨 소리? 동등하게 법적으로는. 당연하죠. 근데도 왠지 그래 뭐 하면 안 될 것 안 같아. 되겠다 뭐 이제 와서 내가 뭘 어쩌나 하지만, 지금이라도 찰 수 있고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은 만약에 부모님이 야 큰아들 다 가져가라고 해도 유류분이라는 권리로 우리는 다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찾아야 되고. 그 장자 우선법 네네. 있었던 민법이 몇 년도까지 일어났죠? 그거는 1960년 이전에 60년.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그러니까 물려줄 분이 사망했을 때, 60년 이전에. 이전에 돌아가셨을 네, 때는 깔끔하죠. 그 그냥, 장남의 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네. 거죠. 근데 상당 부분 60년 이후에 돌아가신 그렇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오늘 지금 얘기하신 거 두 가지는, 첫 번째 그 재산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나도 모르게 그 형제들 중에 대체적으로 큰오빠들, 장남들이 처분을 했거나 네. 또는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이 분배가 돼서 나만 권리를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 네. 그런 경우가 있을 테고 네네. 두 번째 이제 같은 내용이긴 한데 네. 60년 70년대 급하게 이제 한국을 떠나면서 정확한 재산을 파악을 못하고 나온 상태에서 이제는 그걸 좀 찾아보고 싶다. 네. 이제 이런 게 큰 맥락으로 볼 수 있고 네네. 또 어떤 게 또 네, 있죠? 제가 한 몇 가지 케이스를 실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상담받은 네네네네. 케이스들이에요. 뭐 6, 70년대 급하게 떠나올 때 거기 계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계모가 있었는데 뭐 계모가 이제 떠나니까는 뭐 나중에라도 아니요 어쨌든 그냥 있었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뭐 단서들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계모나 한국에서 누군가가 권리를 조금이라도 주장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미리미리 그것들을 이제 뭐 포기서를 받는다던가 협의서를 만든다던가 미리 뭐 증여를 받아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분들은 애타게 찾고 싶지만 그 당시에 누군가가 뭐 특히 의붓 형제나 뭐 계모나 다른 분들이 상속 권리 있음을 통해서 다 명의를 이전해 놓으면 지금 저희들이 찾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근데 잠깐만요. 그게 증여나 상속이 아니고 네네. 매매로 했으면 네. 선의의 제3자는 그거를 그렇죠. 가져가는 거죠. 예, 못 받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도를 저희가 그것이 알고 싶다 뭐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부모님 상속재산 조회 같은 거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누군가 손 썼을 것 같으면 그 조회도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또 이번에 상담받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부모님 여기 땅이 있고 그 위에 건물 하나 지었는데 그 건물 관련해서 분명히 우리 뭐 형제들이 다 이렇게 임대 수익 같은 거 이렇게 다 미국으로 송금해주고 이러기로 네. 했는데 그거를 뭐 언니가 혼자서 처음에는 뭐 좀 약간 뭐가 문제라고 하더니 그 뒤로부터 이제 돈이 안 들어오고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되고 이런 분들도 또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네. 마음 같으면 형제들끼리 참 나눠 다 쓸 것 같은데 그죠? 네.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것이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 가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남편 성으로 다 그렇죠. 바꾸세요. 그 사실 한국에서는 그게 큰 의미가 없고 여전히 그 아버지의 그 성 따라서 예를 들면 재적등본이나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이렇게 있는데도 마치 꼭 그렇게 성도 바꿔버리니까는 전혀 그렇게 남인 양 그렇죠. 인식만 그렇게 할 뿐이지 지금이라도 상담을 받으시면 이제 권리가 이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 오늘 유형을 보니까 한국에 남겨온 재산에 현재까지 세금이 계속 붙어 뭐 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네.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왜 도로 그 아까 네. 고색동 도로 말씀하셨죠. 예전에 부잣집 자녀분들이었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큰 땅을 물려주는데 이걸 빨리 처분하고 미국에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필지를 분할하죠. 왜 네. 이렇게 큰 덩어리를 못 파니까 이 그쵸, 도심에 있는 그쵸. 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8조각을 내면 하나씩 다 팔아요. 그럼 이제 가시인 도로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이 도로를 그냥 지금까지 계속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한 세금은 계속 나오죠. 네. 그리고 지금 세금 또 엄청나게 나와요. 그럼 나중에 여기 세금 누적되면 이게 여기에 압류돼서 네. 이제 나중에 막 매각되고 이래요. 그렇죠. 그 전에라도 그 주소를 미국에 있는 주소로 바꿔놓으셔서 이렇게 우편을 다 받고 이러시면은 그거를 세금 많긴 하지만 그래도 다 꼬박꼬박 내고 그러면은 체납을 안 할 텐데. 안 하면 괜찮은데 그걸 체납을 하면 매우 헐값에 팔아져 버리고 여기가 만약에 이제 곧 재개발된다는 소식이 있으면 시행사 같은 사람들은 미리 그런 것들을 매각되길 기다렸다가 헐값에 사들여요. 그치. 네, 사업 그런 이제 곧 개발된다는 소식이 있으면은. 근데 외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 전혀 모르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세금이 많이 나와서 활용을 또 문제고 또 그거를 방치를 해놓으면은 방치한 대로 또 체납이 돼서 매각돼 버리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좀 자문을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실 판다고 하면은 먼 미래를 보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냥 세금을 계속 내서 내가 나중에 이 땅에 오를 거를 내가 그냥 기다린다거나 이런 자문을 좀 받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이 변호사님들이나 의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자 붙는 분들은 닥쳐서 하면은 문제가 꼭 커져요. 그래서 저희가 속담에 호미로 말 거 뭐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얘기 나온 것처럼 미리미리 뭐 예를 들면 건강검진도 맞아요. 내가 안 좋을까 겁이 나서 하다가 아파서 가면 네.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네. 그거 1년에 한 번씩이라 물론 저도 이제 몇 년째 못 받고 있지만 네, 네.
건강검진, 사전검진을 하는 것처럼 네. 이런 자산 문제도 네. 닥터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리미리 네. 대비를 해놔야지 네. 닥쳐서 하면은 네. 손 쓸 수 없을 수도 있고 네. 더 커져 버리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 고속동 도로 그분도 원래는 다른 조상 땅 소송을 많이 저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워낙 신중하고 현명하신 분이라 딱 리스트를 뽑아서 이거를 보시고 지금 이번에 세금도 너무 많이 나왔는데 내가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부동산 전문가인 전세기 변호사께서 나에게 다 코멘트를 해달라. 비용은 충분히 드리겠다. 얼마나 현명하십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저는 그 하나하나 다 한 번씩 자세히 봐드리고 싶어요. 다 가치가 없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뭐라도 그렇죠, 나올 거라 그렇죠. 생각해요. 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이제 파주 연천에 그 뭐지 조상 땅 예전에 할아버지가 갖고 계셨다 이제 이런 좋네요. 분들 이런 건 찾아드리면 대박인데요. 이런 게 참 좋은 게요. 대략 위치만 말해주시고 제적등본상 주소만 있으면 제가 그 현장 가서 구대장 열람하면 그리고 토지조사부 일치만 하면 땡큐 뭐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빨리 제적등본을 받아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접경 지역이 뭐 2000년 또 그 이전부터 항상 그 북한과의 관계로 널뛰기를 했었죠, 지가가. 그런데 이제 그 지가 상승률이 평균 지가 상승률이 한국감정원 조사한 이래 가장 높이 올랐을 때가 그 판교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될 때, 그다음에 그 평택 지역에 그 미군 부대 이전할 때, 세 번째가 파주에 디스플레이 단지 입주할 때, 이게 평균 지가 상승률, 연평균 지가 상승이 제일 높았을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아마 시간이 몇 년 더 지나고 나면 지금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지만 지금 파주의 지가 상승률이 작년 올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이게 또 떨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그 남북 경협이 이루어진다면 파주 지역은 아주 위치가 좋은 갑을병 할 때 갑지죠. 위치 지정학적으로. 네. 그랬을 때 파주에 또는 접경 지역에 관련된 그 안에 있는 땅이든 밖에 있는 땅이든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분들 있다고 들은 기억이 나시면 꼭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전세계 변호사 연결해서 같이 힘 모아서 로또 맞으세요. 또 어떤 게 있었죠? 이제 뉴저지에 계신 의뢰인이 등기를 막 이만큼 갖고 오셨어요. 이거 우리 할아버지로 등기만 이만큼 돼 있고 우린 그 뒤로 전혀 방치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그 땅 어떻게 돼 있는지도 궁금하고 압류돼서 매각돼 있는지 뭐 보상이 나왔는지 뭐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 지금이라도 봐달라. 이런 거 너무 땡큐예요. 왜냐면 땅을 이미 찾으셨고 그렇죠. 할아버지 등기까지 돼 있고 지금 현황만 분석해드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특정이 돼 있는 거네. 그렇죠. 일단.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걸 다 등기를 떼서 토지 대장과 지도를 상으로 다 봤더니 이제 어떤 건 도로가 나 있고 뭐 어떤 거는 그대로 방치돼 있고 한데 가장 좋은 케이스는 미불용지 보상 케이스인 예. 거죠. 지금 딱 로드뷰로 이렇게 보면은 벌써 딱 봐도 아스팔트 도로가 딱 깔렸어요. 근데 이분 분명 보상 못 받았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미불용지 보상 신청하면 현재 시가 기준으로 그러나 전답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이 또 이렇게 바로 책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이제 현금 버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몇 건 있습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좀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불용지 대상이라는 거는 현재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로를 밀었어요. 밀은 네. 거죠? 네, 네. 보상을 안 하고 밀었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네. 보상을 했으면 공탁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뭐 소유권 이전됐을 것인데 소유권은 여전히 계속 이룬 분들에게 있고 국가 예산이 이런 땅 많아요. 많아요. 네, 미불용지 도로로 쓰는 땅. 예전에 새마을 사업한다 그래서 동네에서 그냥 포장하고 네. 또는 네. 지방도가 됐든 국도가 됐든 네. 예전에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잘 안 돼 있어서 네. 네. 이런 땅들이 많아요. 네, 국가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근데 도로는 또 뚫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하고 어쨌든 보상 나중에라도 해준다 하니 지금이라도 이제 찾아서 받는 것이 현명하죠. 좋습니다. 네. 마지막은 네. 창씨 개명으로 오인하여 네. 국가의 권리 위속돼. 이건 우리가 다뤘던 내용인데 실제 그런 분들 네. 만났어요? 갔더니 네. 이러시는 거예요. 저 우리 부모님이 몇십 년 살고 계신 그 땅이 등기 때 봤더니 국유지로 돼 있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권리기속으로 1945년에 소유권이 아주 옛날에 넘어갔어요. 그게 창씨 개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모르셨는데 제가 이번에 분석해보니 창씨개명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인을 모르고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이거 대대손손 우리 땅인데 뺏긴 거네. 국가로 그렇죠. 왜 등기가 돼 있지? 네. 근데 이제 그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드렸죠. 타고 올라갔더니 창씨개명의 마지막이더라고요.
이거 너무 명백히 국가가 잘못 가져갔는데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럼 지금이라도 소유권을 반환해서 가지고 와야죠. 저는 이런 경우는 제가 토지 전문가라도 이런 거는 예전 네. 재적 등본 토지조사업을 별로 찾을 일이 없다 보니 저는 네. 이런 것 정말 많고 제가 최근에 승소한 것도 창씨개명은 아니지만 열심히 어머니가 20년, 30년 바꿔놨는데 등기 때 봤더니 국유지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창씨개명이 아니고 뭐 이제 워낙 그냥 방치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행정 업무를 사실상 뭐랄까 좀 이거 왜 이렇게 했지? 근데 어쨌든 토지조사부에 이름이 있어서 뭐 가져오는데 뭐 무리가 없었어요. 네, 등기 바꿔드렸죠. 네. 그러면 그건 원래는 지금 말했던 사유는 네. 개인 땅인데 국가가 가져간 거예요, 네. 그냥? 네. 아, 그럼 뭐 많았겠죠. 예전에는 주사님 하는 거 면사무소에 가서 네. 뭐 등기부 취득시효나 물론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네. 등기부 취득시효나 점유 취득시효를 횡행히 할 수 있었던 그런 우리가 전문 용어 유두리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지금 되게 좀 막 많이 써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일대가 뭐 농지개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주사나 이제 힘이 있으신 분들이 원래 사람들을 몰아내고 등기를 다 다시 편제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몰아낸 사람들이 한이 맺혀서 이 주변에서 몇십 년을 사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와서 그 후손이 저를 찾아와서 이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파헤쳐서 지금이라도 땅을 찾고 싶고 그동안 가면은 막 때리고 막 쫓아내고 그랬대요. 이 몇십 년 동안 이 원주민들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땅을 뺏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열어봤더니 특별조치법상 그 당시 필요한 보증인 이 도장에 막 너도 나도 그냥 막 중구나 다 쓰고 있는 거야. 딱 원칙 지켜서 소유자 거는 따로 보증인은 따로 이렇게 되는데 이장 하나가 그냥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그냥 지금 보면 다 이거 어떻게 이런 게 통과가 돼서 등기가 됐지?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런 거 지금이라도 걸면 무효예요. 가져올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하여튼 6가지 정도 사례를 봤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거 형제가 욕심을 부려서 가져간 거, 그다음에 그 처분하지 못해서 방치된 땅, 세 번째는 그 세금 송달이 안 돼서 몰랐는데 세금이 계속 체납돼서 그 매각되어 버린 거, 그다음에 그 접경 지역에 요즘 한창 각광하는 파주 연천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그쪽 북쪽 지역, 서북부나 북쪽 지역에 있는 예전에 그 38선 갈리고 난 후에 그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걸 찾는 사례, 그 다음에 미불용지 도로로 개설을 하고 보상을 안 한 땅들, 그 다음에 창씨개명이나 행정 착오 또는 의도에 의해서 국가로 귀속돼 있는 땅을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권리 행사를 못했을 때 그거를 적법하게 가져오는 거, 뭐 요 정도 크게 어마어마하네요. 이 내용 갖고 보면 하여튼. 근데 이 파주는 저도 막 요새 막 여기저기서 부동산 정보를 막 듣고 있으면 유럽 대륙을 진출하기 위한 딱 그런 뭔가 그런 기점도 되는 모양인지 파주가 인기가 정말 많긴 많더라고요. 그 TCR이라고 중국 트레일 그 중국으로 대륙으로 나간 철도 노선 보세요. 파주나 철원이나 이쪽 TSR이나 그 막 그런 생각하면 광개토 대왕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진짜. 그리고 막 그쪽을 통해서 막 대륙으로 우와 그런. 근데 하여튼 북한에 이제까지 해묵었던 그 북핵 문제나 이런 것들이 뭐 개성공단도 좋고 금강산 관광도 좋고 다 이런데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김용옥 선생이 얘기했던 만주 연해주를 보고 쓴 그 시도 있고 그런 것처럼 웅지를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 길에 한 가운데 있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우리 전세규 변호사님 이번에 미국에 가서 실제 교민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진행을 하는 사례를 크게 한 6가지를 나눴고요. 앞으로 전세경 변호사님하고는 계속 실전 사례로, 그리고 전세경 변호사님이 상담한 토지 분석을 또 의뢰한 게 지금 저한테도 또 주셔갖고 이제 의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이진호와 전세경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하여튼 좋아요나 공유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전세경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비스트의 이춘남 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2019년 1월이 다 지나가고 2월도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 굉장히 어렵고 상황이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또 그냥 지나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경제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찾아낸 여러 지역 중에서 한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제목을 보시다시피 비조정 대상 지역의 1억 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좋은 지역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587-3500으로 문의를 해 주시고요. 세미나는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년의 부동산의 여러 시장 상황과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 시장의 변화, 그리고 이렇게 비조정 대상 지역에 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참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궁금한 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함께 오셔서 고민을 나눠보시는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예약을 하셔야만 하고요. 그냥 오시면 조금 좌석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꼭 예약하고 오시고 그날 뵙겠습니다. 오비스트의 이춘남 본부장입니다.